이렇게 직원들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게 대표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제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제가 안진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삼정 회계법인을 잠깐 들렸다가 다시 철새의 마음으로 안진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저쪽 공장도 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셔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또 전화드릴게요. 서울 올라오면 연락 주세요. 오늘 미팅은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미팅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객님이다 보니까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 얘기해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계약서에 사인한 건 아닌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셨는데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기분이 드네요. 보통 처음에 어떤 이 업에 나오시게 되면 영업을 하는, 일반적으로는 지인 영업이 가장 많으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제가 회계법인이건 세무법인이건 있을 때 알고 계시던 사장님 분들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영업을 하는 게 가장 쉽고 그분들은 또 제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떻게 친문감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인 소개나 혹은 알고 있는 지인인데도 어떤 면담을 해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나서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충분히 있죠. 이런 경우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막상 조건이라 이런 게 맞지 않고 또 기존에 바라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계속 두드리는 것들도 저희의 업무에 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 같은 곳에도 가시잖아요. 예.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걸로 아는데 재밌던 일이나 뭐 특이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영세 납세자 지원단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세무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께서 해외에 공부를 하러 나간 손자와 며느리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비거주자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지분의 10%를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비거주자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건가요? 뭐 시민권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민권이나 뭐 영주권을 가지고 세법상 얘기하고 있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인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일정 부분 뭐 거주를 실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50억에 대한 재산의 10%인 5억씩 손자와 며느리가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한테 증여하는 거랑 어떤 미국 시민권자한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혹시 더 복잡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강남에 계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좀 활용을 하시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기본 공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실제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납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1.3배로 세대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유리하다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경우를 따져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혼인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여를 해줘야 될까요? 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거와는 별개로 혼인을 할 경우에 각각 남편과 아내가 1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대 할증과세랑 연계돼서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부모님께 1억 혼인 관련된 세액공제 1억을 받고 이후에 조부모님께 1억을 받게 되면은 1.3배가 할증과세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재산이 1.3억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혼인신고세액공제를 이용해서 1억을 제공을 해주신다면은 이후에 부모님이 1억을 주셔도 이때에는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증여재산이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계산될 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조부모님께서는 혼인신고세 공제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누가 먼저 증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혼인신고세 공제를 누가 이용하느냐, 누가 어떻게 먼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망인이 되실 때 손자, 손녀의 경우 직접적인 상속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간이 아니라 5년간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혼인신고세액의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이동 중에도 노트북을 좀 써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성기사님이 운전해 주시니까 제가 이 시간도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동 중에도 저희는 고객들이 급박스럽게 요청하시거나 확인을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때가 있지만 업무를 볼 수 있을 때는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는 운전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는 노트북을 쓰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이슈사항이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처리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뭘 원해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객분들 중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7월 9일인데,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려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객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회사가 납부를 안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 하는 고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객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워낙 사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돈 버는 곳에 열중하다 보면은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정 캘린더나 그런 곳에 기재를 하더라도 우리도 뭐 까먹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비장료나 어떤 비용 지불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도 미수라고 하죠. 속된 말로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가 깔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 회계사, 세무사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회계사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도 미수를 잘 받는 편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리마인드를 드리고는 있는데, 쉽진 않네요, 이게. 아무래도 바깥은 지옥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1년의 과정이 있을까요? 속된 말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숨만 쉬어도 매달 신고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부터 보시면 2분기 부가세 확정 신고가 다가옵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총 4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이외에도 2월에는 면세사업장 신고라든지 연말정산 업무를 그때 수행하게 돼서 매우 바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월로 넘어가면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되고요. 4월에도 법인 사업자 중에서 성실신고 사업자 혹은 연결납세가 있다고 하면은 연결법인세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5월에는 많은 세무사분들이 가장 바쁘신 때일 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도래를 해서 이때는 정말 매 새벽까지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월에는 성실신고 사업자 사업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7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1년 내내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부가세 1분기 확정 신고까지 끝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다가와서 세무사분들께서는 휴가를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그 다음 연도를 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뺏고 뺏기는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세, 3월은 법인세, 5월, 6월은 종소세. 1년 내내 거의 매달 신고만 하다 끝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고만 하다가 거의 1년이 가기 때문에 회계사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 직원분들은 밸런스 조절을 잘 하셔야지 뭐 건강관리라든지 자신들이 운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 롱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빡빡한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널널할 것 같은데 7월이잖아요, 지금이. 왜 예, 이때 발로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까요?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큰 이벤트가 사실 그 다음 연도에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가 아니면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신다거나 영업을 하시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가 그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쳐내고 신고를 한다는 수비였다면은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은 기존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여러 가지 신고 이외에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혹은 기업 가치 평가 또는 M&A나 합병 등 검토, 비상장 주식의 주식평가 등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을 하반기 때 해야지 사무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신고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여러 용역을 수행을 해야 하지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인에 있을 때에는 단순히 주어진 일들만 하면서 휴가도 다녀오고 뭐 업무가 많긴 하지만 숨 돌릴 틈이 있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아이템을 찾고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봐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평택 공장까지 오신 게 그 하반기 공격의 시작점이었던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8월부터 일단은 기장 용역을 저에게 맡겨주신다고 했는데 8월의 첫 공격의 시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예, 서울로 가서 오늘 미팅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못했던 제가 밀린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좀 처리를 하고 다음 주에 나가야 될 필드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또 저에게 용역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려면은 퇴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지만 오늘 평택 일정까지 다 마무리하실 소감이 어떨까요? 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도 뭐 성기사님이나 PD님이나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느낌도 나서 심심하지 않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고객님께서 또 새로 신규로 계약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즐겁게 열심히 서로 화이팅 하면서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개업회계사 세무사의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처를 하나, 둘, 몇 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난 대표님처럼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분들께 사업이 단단해지면 성장해 하시는 걸 보고 좋은 감정을 느끼고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보다는 사람을 남긴다? 그게 오늘 방문의 가장 큰 교훈이자 배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바쁘시지 않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